네, 전국 곳곳에 대설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부장님, 너무 춥습니다. 눈도 정말 오고 있는데 이 수도권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고 이 서해안에는 이미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눈폭탄이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 대부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눈을 내리게 한 원인이 기온을 떨어뜨리게 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온도 떨어져서 춥고 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눈이 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기상악화로 일부 항공편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지금 서해안 부근인데 어디가 또 가장 위험합니까? 지금 서해안 특히 그러니까 서해를 끼고 있는 충청도와 전라도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진 같은 경우는 10cm 가량이 벌써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과 내일 일부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내리면 바로 녹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따라서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그 눈으로 인한 그 교통 사고 대비에 철저히 안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곳곳에 정말 얼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행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특히나 이렇게 눈이 내리면 가시거리도 짧아지고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운데 이럴 때 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떤 점에 더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그 재난 관련 그러니까 피해가 뭐냐면 한파로 인한 어떤 건강 문제, 또 한파로 인한 동파, 또 이와 같이 그 폭설이 내렸을 때 이제 교통 대란, 폭설이 내려서 빙판을 이루었을 때 낙상 사고가 우려가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죄송합니다. 다행히 주말에 겹쳐서 이제 출근길 그 교통 그 혼잡은 없는데 눈 내린 곳을 이제 피해서 그쪽으로 나들이나 여행을 이제 삼가해야 되겠고요. 서해안은 어찌됐건 모레 아침까지 이 지역에 그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제주도 역시도 눈이나 밑에는 비가 올 거고 위는 이제 한라산 중간 부분은 이제 눈이 올 텐데 이러한 상태에서의 특히 운전자들이 과속을 당연히 하면 안 된다거나 폭설이 내린 지역을 부득이 갈 경우에는 조심해서 안전운전해야겠네요. 이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상 정보를 지금 전달해드리고 수시로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 미끄러운 곳에 과속을 한다면 당연히 큰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또 눈이 많이 올 때는 이제 운전자들이 아예 경각심을 갖고 이제 서행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게 이제 녹을 때쯤 돼서 눈은 안 보이는데 밤에 이제 얼어버리면 빙판길 이루기 때문에 커브길에서 그런 대형 추돌 사고가 또 우려가 되고 이래서 하여튼 이 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가 눈으로 보기엔 눈이 다 녹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눈구름이 머물고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학적으로 이제 비구름이 만들어지건 눈구름이 만들어지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어디를 지나냐면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를 지나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의 해수면 온도는 지금 현재 한 12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상층에서 한 그 눈이 만들어지는 고도인 지상 한 2km에서 3km 사이의 공기의 온도가 한 영하 23, 4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도 차이가 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증발돼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상층의 찬 공기를 만나면서 응결하고 그게 이제 눈구름이 되는 거죠. 그 엊그저께 서울에 눈이 제법 왔는데 그 원인은 그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기상학적인 원인이 이번과 달리 오늘과 내일과는 달리 바래만 부근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왔고 하층으로는 비교적 따뜻한 그런 공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주 근데 정말 한낮인데도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잠깐 밖에서 네, 네. 통화를 하느라 손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게 손이 틀 정도로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네.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그러니까 기온에 한파에 영향을 예. 주는 그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북극 상공에 있는 한기가 계속 북극에만 머물러 있느냐 남쪽으로 그러니까 유럽, 미국,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확장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유독 추운 겨울이냐 아니면 통상 추운 겨울이냐인데 지금 서울에 이번에 그 나타난 가장 낮은 기온이 이제 11도고 내일 아침 한 영하 13도면 예. 사실은 겨울철에 과거로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강한 추위는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 이 단기적인 그 추위의 한파의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북극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내려왔기 때문인데 이 또 그 대륙권 위에 10km에서 한 50km 높이를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이 성층권이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 공기가 밑으로 처지고 예. 이게 북극으로 영향을 주면 이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예상이 돼서 한 7, 8도 한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그 성층권 돌연 기온이 높아지는 돌연 상승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통상적인 북극의 그 한기가 남쪽으로 넘쳐 내려왔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겨울이 사만사온이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3일은 춥고 네. 4일은 포근한 날씨였는데 이번 추위는 정말 예상할 네. 수 없이 네.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한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올겨울 지난 11월을 되돌아보면 예. 유난히 포근했거든요. 네.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그런 정도로 포근했는데 그러다 12월 1일 날 하루 만에 15도가 떨어지는 그런 한파가 찾아왔고 예. 이번이 또 급격히 떨어지는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지금 확장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강한 한파가 지금 두 번째 내려왔는데 이렇게 지금 온 이 상태가 비교적 오래 지속이 되는데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때 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3일 춥고 이게 남쪽으로 내려서 따뜻하게 변질이 되면 나흘 정도 누그러지는 사만사온 얘기를 했는데 그게 꼭 사만사온은 아니래도 예. 일시적으로 이번 경우 한 일주일간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러다가 또 기온은 오르고 기온이 내렸다 올랐다 이거를 저는 사만산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굳이 꼭 3일 찼고 4일 따뜻하냐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가 북극의 찬 공기가 넘쳐서 오느냐 아니면 거기 찬 공기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느냐에 따라서 유난히 춥냐 안 춥냐인데 역시 이번에 북극의 한기가 내려오니까 이 정도 영하 11도 지금 나타났고 내일 서울 영하 13도 강원도는 영하 20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그런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그 한파가 한 두세 번 정도면 이제 겨울은 갑니다. 예. 봄을 맞이할 텐데 이번이 어찌됐건 내일 아침이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거니까 한랭 질환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서울 영하 13도 정말 더 네, 춥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추운 날 되면 야 정말 이거 러시아보다 더 춥다 네, 네. 이런 말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재작년인가요? 예, 그 우리나라가 모스크바보다도 서울이 더 기온이 낮은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 그랬는데 그게 역시 아까 논의한 그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느냐, 저 유럽 쪽으로 글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예. 그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번처럼 내려오면 유도가 높은 모스크바보다도 우리 서울이 더 낮은 기온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다음 주 날씨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춥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얼마나 추울지 궁금한데 수요일에 또다시 이 전국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번 겨울에 상당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추운 날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최근 일주일 보면 눈비가 자주 왔고요. 예. 기온이 한번 떨어진 뒤로 한 일주일여 계속 지속이 되고 특히 낮 기온이 해가 있는 낮에도 영하
뭐 5도, 영하 2, 3도니까 굉장히 추위를 느꼈거든요. 예. 자, 이러한 추위, 이번 내려온 한기의 추위는 한 월요일까지는 지속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추운 그런 이번 추위의 정점을 바닥을 친 다음에 어찌됐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텐데 그 상승 추세로 돌아선 시점이 한 화요일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올라갔다가 뭐 계속 뭐 한 열흘간 뭐 또 기온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예. 한 2, 3일 정도 올라갔다가 또다시 기온은 떨어지는 추세로 돌아서니까 어찌됐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딱 3일, 4만, 딱 4, 5는 아니지만 그런 기온 변화는 뭐 겨울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추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